네,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좋은 쥐덫과 관련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일화에 담긴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뭔가의 숨은 덫이 있는 듯하군요. 자, 오늘 대통령이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통령이 든 쥐덫에 대한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올워스라는 그 쥐덫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쥐덫은 걸린 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쁜 그 모양의 위생적 플라스틱 쥐덫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가정용품 만드는 회사 울워스라는 회사의 비유를 들어서 대통령이 쥐덫 얘기를 했는데 저 논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 발언, 대통령 발언 앞에 이제 얘기한 것이 미국의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글귀를 인용한 건데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쥐덫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놓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건을 아주 잘 만들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그 물건을 구매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쥐덫이 그동안에 우리 뭐 만화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나무에다가 쇠로 만들어가지고 쥐덫 딱 잡으면 그냥 통째로 갖다 버리고 이런 쥐덫이 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 울워스라는 회사는 플라스틱으로 색깔도 예쁘게 해서 쥐를 잡았다가 쥐만 버리고 다시 이 세탁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박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울워스가 잘 안 됐어요. 그 쥐덫이 망했습니다. 아, 그 쥐덫 제품이 이제 출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한번 썼다가 쥐덫 다시 재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버리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쁘고 혁신적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쓰지 않고 버렸다는 거죠. 다시는 찾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게 에머슨의 쥐덫의 오류라는 어떤 경영상의 이제 어떤 그 용어로 많이 쓰여서 실패한 사례로 쓰이는 겁니다. 대통령은 혁신 제품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지만 실제 경영상에서는 실패한 걸로 쓰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비유였다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대통령이 비유를 잘못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저희가 아까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이제 누군가 메모해 준 거를 좀 참고하면서 읽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참모진이 정성껏 정교하게 준비한 것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일단 뭐 추정입니다만 그동안 이제 박 대통령을 10년 넘게 보좌해왔던 대통령의 이 펜의 역할을 해왔던 조인근 연설기록 비서관이 지난 얼마 전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던 연설기록 비서관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사람이 왔겠죠. 근데 이제 박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저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있는데 박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좋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라는 좋은 의미에서 전달한 것일 뿐 뭐 그런 실패를 우리가 모르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비서관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이런 오류가 왜 생겼는지 과연 내부적으로 좀 설명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군요. 자, 대통령을 10년 넘게 모시면서 원고를 쓰고 연설문을 썼던 연설기록 비서관 조인근 비서관이 그만둔 직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것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 법도 하네요.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내놓았던 창조에 대한 개념을 강조한 코리아 국가 브랜드 나왔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그런데 이것 논란이 어제 시작됐었죠.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걸 한 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축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자, 야당에서 자축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표절이냐? 말이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숫자를 좀 보니까요. 35억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디자인하는 데는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실제 문구 만드는 데는 어떻게 들었는지 돈 얘기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 기자.
예,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만드는데 35억 원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속보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 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로고 디자인을 만드는 데에는 들어간 예산은 2,060만 원이고요. 요걸 이렇게 예쁘게 색깔을 선택하고 디자인하는데 2,060만 원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슬로건 디자인하는데 2억 7천만 원. 이건 무슨 얘기죠? 슬로건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말을 정하는 그 과정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라 코리아라는 말을 뽑아내고 그 네. 어떤 이미지를 심고 하는 과정에 2억 7천만 원이 들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26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네. 지금 저것은 어저께 나온 자료인데요. 네. 오늘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하여튼 20억 가까운 돈이 네. 그런 연구나 공모전, 홍보 영상 방영 등에 쓰였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통상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됐건, 다이나믹 코리아가 됐건, 한국을 대표하는 그 디자인을 만드는 것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건데, 돈이 좀 너무 많이 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생각 들 법합니다.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손혜원 의원실에서 네.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어떤 내역으로 26억 원을 썼는지 이 네. 예산을 다 제출해라 해가지고 추가로 오후 5시경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아, 지금 갖고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네. 뭐 대한민국 DNA를 찾습니다. 코리아 공모 네. 이 개최 홍보 작업에 한 4억이 들어갔고요. 자, 그거 아예 들고 좀 읽어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손혜원 의원이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작년뿐만 아니라 네. 2015년에 집행된 예산만 봐도 네. 국가 브랜드 공모전, 한국 다음 키워드 이벤트 진행 및 홍보 작업에 7억 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 7억 원이 또 들어갔고요. 네. 이외에 이제 홍보 영상 광고물 홈페이지 제작에 또 7억 원. 그다음에 이 만든 홍보물을 네. 뭐 신문이나 일간지, TV, 오프라인 등에서 홍보하는데 또 17억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억에 가까운 돈들이 네.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홍보를 하거나 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몇억 원씩 그렇게 지출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역시 이것도 정치가 개입하는 걸까요? 친박계 의원들은 별 얘기 없습니다만 비박계 김성태 의원도 문제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내서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전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던 국적불명의 아이서울유와 뭐가 다르냐. 50부 100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브랜드만 하나 나오면 새로운 논란이 되는데 자,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이서울유 이것도 논란 속에 지탄을 받다가 일단 좀 비난이 주춤한 상태지 않습니까? 자, 저 방식도 사전투표 10만 명이 참여하게 했고 1000만 서울의 의견을 모으는 형식으로 해서 이 비용도 꽤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12억 원이가 들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여억에 가까운 예산이 든 건데요. 저 예산은요, 일단 새 브랜드를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를 하고, 또 손포식 행사하는데, 그리고 기존의 그런 시설물들을 바꾸는 데 든 비용일 뿐이고요.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올해 이것을 홍보하는 데 쓰겠다라고 예산을 요청했던 거는 2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이 브랜드를 교체하고 만드는 데 들어간 겁니다. 자, 서울링이냐, 아이서울유냐, 서울메이트냐. 자, 후보안을 놓고 저렇게 경쟁을 벌이다 결국 아이서울유로 정했었잖아요. 자, 결국 이렇게 돈은 드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공무원들이 냉정하게 내 돈처럼 잘 썼을까? 업체한테 알아보시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를 찾는데 몇 억씩 과연 써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다이나믹 코리아 이건 전혀 쓰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죠. IMF를 네. 극복하고 국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한 표어로 그때 당시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국가 네. 브랜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바로 폐기됐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조 코리아라는 것 역시 1년 반 후 대선이 새로 치러지고 새 대통령이 나오면 또 용도 폐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 세대를 넘어서는 그 브랜드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너무 친화적인 브랜드를 만났다는 지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공직사회에서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순위해 보겠습니다.